자,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700을 넘어섰습니다. 하는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딱 양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티신 분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까 조마조마하실 것 같고, 반대로 최근에 그 신용 물량에 강제적으로 외국인들 기관 합작에 털리신 분들은 여기서 더 안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니 시장에 불안 요소 부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럼 그때 또 다시 사야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중심 잡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변수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 갑자기 나와서 블랙스완처럼 시장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 혼란한 시장에서 한 발로 아니면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좌우 사주경계 부분들 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뛰어가야 될지 그 축 자체를 유지하는 것과 방향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워낙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로 추정되는 이게 핵심 키워드는 아닌데 뭔가 이쪽으로 계속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라는 것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관점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구나. 저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으로 8시 뉴스나 9시 뉴스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YTN도 마찬가지고 매 시간마다 하는 방송 모르겠습니다. 그 시장의 많은 뉴스 부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최종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커피를 내릴 때 보면 위에서 천천히 곱게 갈아가지고 이 물을 천천히 붓잖습니까? 그게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되면 이제 그걸 찌꺼기를 버리죠. 저한테 텔레비전의 뉴스는 그 정도 의미밖에 없어요. 그것도 영향 가치가 저에게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이제 그걸 보시고 왜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부분들은 투자라는 부분들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데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지는 정보 자체는 그렇게 효용성 자체는 그렇게 없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괜찮아요. 왜 전체적 흐름 부분들을 뭐가 시작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바뀌는 걸 투영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괜찮은데 뉴스는 그렇게 큰 의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 드리냐면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할 요소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큰 것은 그거죠. 펜스 부통령이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시진핑하고 거의 얼굴 부룩부룩 하면서 대칭각 부분들을 세웠다는 그 의미 부분들이 계속 지금 뉴스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공화당 내에서도 보면 트럼프도 공화당 출신인데 펜스 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죠. 공화당에서도 보면 기존의 그 보수 성향 부분들이 더 강한, 근데 보수 성향 부분들이 강한데 예전에 드라마 중에 아이리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이리스 1, 2, 3에서 보면 그 배경이 군산복합제 부분들이 좀 나오죠. 근데 펜스는 어느 쪽에 가깝냐면 군산복합제 쪽의 성향 부분들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 의미 부분들은 뭐냐면 어떻게든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전에서 달러 패권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리학적인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거에 대한 패권 싸움 부분들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사고방식 그게 익숙해져. 왜?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패러다임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냐 갑이냐 을이냐 이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게 익숙해져 있죠. 그게 그리고 고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층, 보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하는 이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제까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경제를 좌지우지했다는 것들 새로운 신질 세력 부분들이 뺏어가려고 하는
아니면 그 기득권층이 자체가 워낙 잘못된 행동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타파시키려고 하는데 버티고 있죠. 계속 버티다 보니까. 근데 기존의 뿌리 자체가 워낙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흔들어서도 안 되고, 일단은 가지 부분들을, 중요 가지 부분 자르고 들어가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가지 자른 것도 워낙 저항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 쉽게 되질 않아요. 블룸버그라든지 CNA라든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 군산복합체의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이제 같은 공화당이지만 성향 자체가 틀리다는 의미 부분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대리전, 어차피 뭐 이번 달엔 협상 부분에서 누가 더 많은 카드 부분들을 주고받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더 많은 거, 미국 쪽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의 회사 내용에 어떤 A라는 내용하고 B라는 내용, C라는 내용이 있는데, A라는 내용은 주가의 반응을 시키는 내용의 어떤 그런 파워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요 무게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B라는 C라는 내용 자체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 주가에 영향을 못 주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 무게감 자체가 가벼운 게 있어요. 무거운 게 있고, 중요 순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근데 가끔 시장에 나가다 보면 2순위, 3순위 내용 자체가 1순위 내용을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걸 눈을 개인 투자자들이 못 보고 1순위가 더 중요한 건데 2순위, 3순위 내용을 보고 나머지 걸 다 판단하게 교란시키는 가짜 뉴스, 가짜라고 있고 혼란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가끔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방금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가장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펜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예요. 며칠 전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폼페이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아니 북미 간에도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하고 폼페이오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은 그냥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보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도 키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지 펜스가 아니죠. 근데 펜스 내용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신용불량 강탈당한 거에 대해서 또 빠질 수 있어. 그럴 가능성 자체가 있어. 그런 거에 더 눈에 그 기사가 먼저 쏙 들어오겠죠. 트럼프 트위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하원 선거, 상원 선거 부분에서 저는 이겼다고, 그 정도면 아주 잘했다고 봐요. 최대 격정지인 플로리다 연방 상원의 주지사까지 공화당이 최종 판결 부분에서 상원이 52석 점령했습니다. 주지사는 거의 싹쓸이했고, 이 플로리다라는 지역 자체가 나중에 다음 차기 대권에 정말 중요한 역할 부분들 하는 그 하나의 주인데 또 트럼프를 이겨버렸어요. 그 의미 부분들은 모든 포커스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메인인 사람인 거죠. 근데 계속 보면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정치적인 뭐 색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공산주의냐 자유주의 그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걸 하루아침에 벗길 수는 없는데 그게 거기에 의미에 둘 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쪽에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이런 표현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로 완전히 압박당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중국이 설마 그럴까? 거기도 좀 믿지 않아요. 중국 언제든지 우리한테 칼을 겨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샌드위치,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되는 상황 시점에서 기존에 우리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시장에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8만 명의 주주 부분들의 주가가 빠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 포인트가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삼성그룹이 어떻게 승계 과정 부분들을 이제까지 지내해 왔다라는 이 팩트, 이게 잘잘못 부분들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단 부분들을 넘어서서 월권 행위 부분들을 했다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리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때 국민연금 그렇게 했고, 거래소가 그렇게 했고, 금감원에서도
금감 위에서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다음 타겟 부분에서 못하도록 제도적인 부분은, 그리고 다시는 이런 걸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핵심 키워드지.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부분들이 손해본 걸 보고 그 일은 다 벌려놓고 개인들에게 탓을 돌리는, 이건 아니죠. 중요 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런 불공정한 사례 부분들을 만들어 왔었던 과거부터 사례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다시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사건 부분들이 계속 나왔을 때 뭡니까? 대한항공만 죽였죠. 지금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여긴 개인이에요. 여기는 조직이고 삼성그룹이고. 근데 삼성그룹의 이런 구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보면 눈을 회피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부분들, 나쁘다, 이쪽이 뭐 옳은 방향이라는 건 아니에요.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경중을 따졌을 때 1순위냐 2순위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따졌을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하고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들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는, 두 가지 다 물론 중요한데 경중을 따졌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예전에도 그래서 셀트리온 회계 조작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관들이 공매도 부분들을 할 때 셀트리온 계속 공격 부분들을 했었죠. 그때는 또 역으로 이용했고, 예전에 군부 독재 부분들 진행할 때 저도 뭐 프로야구 요즘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감정 부분들을 조장하기 위해서 프로야구 부분들을 일본에서 조언을 받아서 했다는 것은 문서상 뭐 역사적으로 남아 있던 거고, 최근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이재용 씨, 아니요, 성남지사, 경기도지사 시끄럽죠.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가 중요할까요? 지금 사법농단이 더 중요할까요? 해경궁 김씨 뭐 잘못했어, 그렇게 치고, 근데 사법농단,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근간 자체를 흔드는 걸 지금 계속 덮고 있죠. 왜? 해경궁 김씨라는 내용 부분을, 기사를 계속, 저는 장중에 웬만한 그 실시간에 나와 있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원들이랑 같이 계속 공유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서 이게 그렇게 경중이 중요한 내용인가? 사법농단 내용이 오늘 지금 법관회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이 내용이 더 많이 부각되고 다양한 관점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면 기사가 10개인데 이쪽은 한 20개, 50개가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트럼프에서도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중요하지 펜스가 중요한가? 근데 펜스 대통령 관련된 부분들이 기사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무역 분쟁 부분들 커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도 계속 나왔고, 핵심 키워드 뭐 어디가 더 중요한가, 어디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용이 A, B, C라는 내용이 있을 때 경중이 가장 높은 그 내용에 주목해야지 나머지 B, C에 주목하는, 이게 어려운 거죠. A를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정세가 그래요. 글로벌 정세 부분에서 제가 뭐 정치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회사의 내용 부분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회사의 뭐 방향을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처럼, 회사의 방향을 연구하다 보니까 회사의 걸어온 길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회사의 CEO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회사 역사 이런 부분들이 다 궁금해요. 그게 지금 정치학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보면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공산주의냐 이거 지정학적으로 따질 그런 때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달러 패권 부분들의 중심축 부분들이 이제 다극화되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지금 좋은 기회의 개방 확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북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어디에 포커스를 할 것인가, 다음 대선을 플로리다 주지사 연방 상원까지 확정하면서 공화당의 패권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지는 장기 포석 부분들 할 때 좋은 자리에 한 자리 포석 부분들 했을 때 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걸 밀고 갈 것인가,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가하고 금리 부분들을 같이 코멘트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유가 관련된 부분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오늘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부분에서 위에 쪽 사진은 트럼프, 그 다음에 가운데 카시크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밑에는 트럼프,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북한.
이 사진 부분들이 좀 나눴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탈퇴할 수도 있어요. 아람코 상장 부분들 하는데 오늘 정도 지금 내일 아침에 제가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시큐즈 관련된 부분의 살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이쪽에 컨센서스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생산량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사우디는 증산하려고 했다가 또 감산하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러시아는 또 거기에 왜 감산한다 증산한다 이렇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코 상장 관련된 부분들 해야지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경제개발 부분들하고 뭐 대도시 개발 부분들 하면서 자금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카슈큐즈라도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그럼 여기에 유가 부분들이 다음 달 유가 정상회담, 그 정례회담 부분들이 있을 때까지 바로 오펙 탈퇴를 하지 않겠지만 아람코 상장하고 유가 상승과 하락 부분하고 같이 연결 부분들이 있어요. 당분간 글쎄요, 유가 부분들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단 발목을 잡혔어요. 카시큐즈는 상당히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란의 제재 부분들이 지금 완화가 됐죠. 완화가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카시큐즈 때문에 트럼프하고 사이가 약간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람코 상장을 하게 되면 워낙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일반 작은 데서는 못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적으로 못하고, 뭐 지금 중국에서도 원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원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상장되면 그 회사의 정보 부분들은 당연히 오픈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지금 저울질 부분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 부분이 지금 55 정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50, 60 정도에서 브레이크 부분 걸려 있고, 1차적인 방어 부분들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50달러의 하락 부분하고 다시 60달러 부분 반등까지 그 갈릴길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팩트야. 이 중동 지역에서는 유가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75달러에서 60달러, 50달러까지 제가 급락 나올 50달러 하에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됐죠. 됐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 부분들은 의미가 하든지 말든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중심 키워드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내용이 중요 키워드이긴 하지만 1순위는 아니고 1.5에서 2순위로 밀려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중국의 역대급, 왜 중국을 무역 분쟁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최단 기간에 1조 달러의 외국인들이 싹쓸이 지금 5천억 정도 매수하고, 우리나라는 연간 무역액이 최단 기간 1조 달러 돌파 나왔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무너진다는 이런 내용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지금 중국하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남북 경협 부분들이 안 하고 중국과 일본이 헤어졌을 때 우리 완전 망가져요. 그걸 봐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북한하고 이거 그 공산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군의 성패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단 기간에서 지금 1조 달러 부분들 매출 부분들이 올리고 있는데, 그 외에 물론 소음 부분들이 있지만 그 소음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코스닥은 700포인트 올라왔죠. 상해종합에서 지금 0.7%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주변에 가짜 뉴스를, 가짜로 추정되는 뉴스 부분들, 여러분 눈을 현혹시키는 뉴스 부분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무역 분쟁 때문에 시끄럽다는 데도 살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뭔가 안 좋다는데, 안 좋은 게 있죠. 찾아보면 경제가 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부동산도 개인 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뭐 가격 떨어진다. 내용이, 좋은 내용이 다 100%일 수는 없죠. 나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최단간 안에 1조 달러 돌파 부분 나왔고, 최근에 코스닥 부분에서 신용불량이 3조 가까이 털리면서 수급의 체인지 부분이 완전히 개인들이 털려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매수가 들어오면 어허한 사이에 70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 올라왔죠. 750 어려울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회를 지금 잡으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주변에 가짜뉴스, 가짜로 추정되는 뉴스, 그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19일 주변에 좀 부정적이신 분들 제 방송 들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코스닥 700포인트 상해종합지수 0.7% 상승한 11월 19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